때리지 말고. 야, 우리 이제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다룰 거야. 뭐라 해야 돼? 직선과 이차 함수도 우리가 이미 했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었단 말이야. 이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죠? 두 점에서 만나요. 교점의 개수가 두 개야. 판별식 대 0보다 크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요. 교점의 개수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실근이 하나다. 판별식 대 0이다. 그 다음에 얘는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2차 곡선, 이걸 2차 함수잖아. 2차 곡선. 그 다음 원도 사실 2차식이잖아. x의 제곱, y의 제곱. 알았죠? 이런 2차 곡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면 다 판별식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2차식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러면 당연히 원의 방정식에서도 얘가 똑같이 성립하겠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원의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교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판별식 대 0보다 크다 쓰면 되고요. 판별식 D가 0이다 쓰면 되고요. 판별식 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모든 2차식에 다 돼. 알았죠? 너희들이 이 이후에 배우는 모든 식에서 다 된다고. 판별식은. 그래서 우선은 얘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 되는구나. 이런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는 얘 주로 안 쓰지. 원의 방정식은 원은 더 특수하기 때문에 얘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걸 더 많이 쓰냐라고 이야기하면 D하고 반지름을 더 많이 쓰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얘를 더 많이 씁니다.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접하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와 반지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D와 반지름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겁니다. 맞죠? 저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가 있죠. 이렇게 D는 R 이렇게 되죠.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D까지 D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D는 R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웨이브에서 이렇게 되죠. 여기서까지가 D가 되고 여기서까지가 R이 됩니다. 그래서 D하고 R을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D가 더 크죠.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쓰는데 D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갖다 우리가 D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D가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점, 한 점, 안 만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이제 뭔 문제를 풀 거냐? 뭐, 물론, 여기 유형 17번은 그런 거겠지. 뭐,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니까 뭐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얘 쓰면 돼. 그냥 문제가 없어. 그냥 이거는 딱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딱 보고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까지? 8,2까지의 거리가 뭐가 되면 돼? 그냥 반지름이 되면 된다라는 뜻인 거야.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5분의 중심이 8,2니까 8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D는 R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냐? D는 R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갑자기 엄청 배고픈데? 어떡하지? 근데 이거 먹고 싶진 않은데. 촉촉. 나 왜 촉촉밖에 없어? 과자도 바꿔야 돼. 촉촉 먹기 싫은데. 한 입만 먹어야 되겠다. 이러다 쓰러지겠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얘가 아니야. 도대체 얘들 어디다 써먹냐? 이게 이제 필요한 거야, 우리한테는. 어디에 써먹느냐? 이 세 개가 엄청 중요하거든? 이 직선과 원의 위치가 엄청 중요한데, 얘는 방금 전에 이미 했어. 얘 두 점에서 만나는 건 방금 전에 했어. 뭐야? 공통연의 길이. 이거.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단 말은 공통현이 생긴다는 소리야. 그래서 저 공통현의 길이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잖아. 요 D 구했고 R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끝. 이해됐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 그래서 주로 공통현의 길이 구할 때 저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 했습니다. 방금 전 유형에서. 이해됐죠? 얘가 메인이지. 왜냐면 원과 직선이 접하고 있는 얘가 메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뒤에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와. 얘는 뭐야?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얘를 직접 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첫 번째 뭐 있을 때? 접점이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기울기가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세 번째, 외부에 한 점이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시험 문제냐? 아니야.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거야? 가 진짜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걔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더 메인으로 계속 나옵니다. 얘는 이미 했습니다. 알았죠? 자, 마지막 얘는 뭐 나오는데? 얘 나옵니다. 그 최대 최소 물어보는 문제 있죠? 뭐냐면 원이 있고 이 원 위의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거나 최대가 되거나, 그런 문제 기억나니? 다시,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에서 요 반지름 R을 뺀 거야. D 빼기 R. D 빼기 R. 인 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최대는 당연히 D 더하기 R. 요 점일 때 우리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하고 최대가 될 때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얘를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위치 관계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위치 관계가 하나하나 주어졌을 때 걔네들로 문제를 뭐 낼 거야 를 알고 있으면 되게 쉽지. 알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공통현의 길이는 우리가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요 문제는 얘입니다. 그냥 오롯이 얘야. 공통현의 길이도 아니야. 그냥 두 점에서 만난대. 그치? 그냥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그냥 이 식 쓰면 돼. 가장 기본식이야, 이거. 이건 가장 기본식이,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라고 되어 있으니까 3x 더하기 y-k는 0이 되고 원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10보다 크면 되는 거죠. 작으면 되는 건가? 작으면 되는 거죠. 해볼게요. 그러면 31번 어떻게 되냐면 D, 난 항상 이렇게 해서 D는 루트 1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0,0이 들어가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K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R이 되는 거죠. D하고 R 누가 더 크다고? R이 더 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K가 뭐보다 작냐? 10보다 작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다 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지. 정수의 개수만 세면 됩니다. 됐니? 이 정도. 그냥 이해한 겁니다. 공통현의 길이는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9번 보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얘죠.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케이스. 만나지 않기 위한 실수 K의 값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y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루트 3x 마이너스 y 더하기 k가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러면 얘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 d 항상 먼저 쓰세요. 루트 4 2분의 그 다음에 0,0이죠. 원의 중심이. 그럼 절대값 k. 그 다음에 얘가 얼마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돼. 원의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d가 r보다 커야 서로 만나지 않는다 라고 돼 있고, 이게 절대값 k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범위가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한 문제 풀고 이 녀석 한 문제 지금 풀었네요. 이렇게 한 문제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접선은 뒤에서 얘 다 다루는 내용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나도 좀 지금 피곤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21번, 22번 여기까지 됐죠? 네,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누가 뭐 찾아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공식 외우세요. 암기라고 적어놔. 21번, 22번 이제 내신 기간이니까 공식 외우자. 외워야 돼. 그래야 시간 세이브해. 제발 공식 외워. 알았죠? 증명은 잠깐 해드릴 텐데 공식은 외우시는데 이게 외워야 좀 빨라져. 특히 유형 20번은 외워야 됩니다. 내신 기간에만 외우세요. 제발. 내신 기간 아닐 땐 안 외워도 됩니다. 내신 기간에만 외우세요. 근데 위아래의 공식을 잘 보시고 1번은 뭐냐면 원의 중심이 0,0일 때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이렇게 m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기울기는 사실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도 m이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2개가 나오는 거야. 풀 마로에서 y절편만 차이가 나는 거지. 기울기는 똑같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유도를 해볼게요. 쟤를.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r이죠. d는 r 쓰는 겁니다. d는 r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d는 r 쓰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y는 얘 기울기는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것 mx 플러스 n. 얘는 모르는 것. 그럼 얘 구해야 되는 거. n 구해야 되는 거 알았지? m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m은 알고 있는 거고 n이 모르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 원의 방정식으로는 이제 하나입니다. 보시죠. mx-y 더하기 n은 0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d는 r 써야 되니까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얘죠? m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0,0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0, 0 들어가니까 절대값 요렇게 됩니다. n이 r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d는 r 했네. 그럼 절대값 n을 나는 구하는 거지. n 구하는 거니까 r 루트 뭐가 되냐면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따라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안 외워도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빠르게 풀 수 있어. 알았지? 근데 외우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됩니다.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됩니다. 아셨죠?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됩니다. 원의 중심이 a, b로 바뀌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이 0,0에 있다가 이게 a, b로 이동했단 말이야. 그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걸 거 아니야. 그러면 나의 접선의 방정식도 a, b만큼 이동한 거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지금 이해되니? 다시요. 원래 이렇게 있던 애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원의 중심이 이동된 거야. 이렇게 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의 접선의 방정식도 어떻게 됐겠냐? 그대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 이 말이야. 따라서 나의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면 그 녀석이 어떻게 돼? y-y1은 기울기 x-x1 아니 x- 미쳤나봐. x축으로 a만큼이니까 x 대신 x-a 대입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으니까 y 대신 y 마이너스 b 대입하고 끝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됐냐? 그래서 위아래를 살짝 외우고 계시는데 위에 거는 명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밑에 거는 얘들 헷갈려요. 그럼 차라리 이때는 그냥 D는 R로 구하면 돼. 잠깐만. 나 뭐로 구했지? D는 R. 안 적혀있으면 적어놔. D는 R. 유도할 때 어떻게 쓴다고? D는 R로 유도하는 거야. 만약에 공식을 못 외우고 있으면. 공식 안 외웠어요. 저 못 외웠는데요. D는 R. 다 돼. 세 가지가 다. 세 가지가 다 돼. 얘는 암기하는데 선택적 암기야. 선생님 죽어도 안 외워지는데요. 그러면 D는 R로 유도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대표이제를 내가 D는 R로 그냥 증명해 줄게. 알았죠? 공식으로 하는 건 당연히 너희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저 문제를 풀 땐 그럼 어떻게 푸냐? D는 R이라고. 무조건 접방은 D는 R이야. 이게 가장 메인이야. 다르게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어. 그런데 1, 2, 3, 세 개를 아우를 수 있는 건 D는 R이야. 딱 한 가지로 다 모두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그럼 D는 R이 제일 좋아. 알겠죠? 자, D는 R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루트 17에 접하고 얘의 평행이니까 얘의 기울기만 갖다 쓸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냐면 y는 4x니까 4만 갖다 쓸 거야. 알았죠? 4만 갖다 쓸 거야. 그러면 4이니까 나의 접방은 뭐가 되냐면 y는 4x 더하기 n 이렇게 됩니다. 얘를 모르니까 n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4x 빼기 y 더하기 n은 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이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17인 거죠. 그러면 d는 루트 17. 얘 제곱하면 4하고 1이니까 루트 17이 됩니다. 괜찮냐? 거기에 0,0이 들어가니까 절대값 n만 남죠. 그게 r이래요. 루트 17 됩니다. 그게 r이죠. 그래서 d는 r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n은 뭐가 되는 거야? 17이 되죠.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플러스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34겠죠? 하나는 17에서 만나고 하나는 마이너스 17에서 만나니까. 됐습니까? 따라서 접방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4x 플러스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지. 삭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7 여기가 플러스 17 요 길이 구하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얼마? 34 이 거리인 거죠. 평행한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알았지? 지금 물어보는 게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잖아. 그치? 아니 지름의 길이가 아니잖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D는 R 무조건이야. D는 R 이렇게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D는 R. D는 뭐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R은 반지름. D는 R. 그럼 접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유형 21번이 접선의 방정식이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잖아. 이거 3번 빼고 1번과 2번은 무조건 그냥 얘는 유도도 하지 마. 외워 그냥. 알았지? 유도도 하지 마. 외워. 1번, 2번 외워. 3번 X 해버려. 3번도 공식이긴 하거든. 1번, 2번에다가 별표 치고 무조건 암기야. 이거는 암기 자체가 쉽고 고3 때까지 나와. 고3 때까지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1번, 2번은 반드시 외우고 3번도 사실 공식이긴 해. 그럼 3번 생각 안 나면 어떡해? 완전 표준형으로 바꿔버려. 3번이 생각이 안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3번이 생각 안 나면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 어차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면 원의 중심들이 필요하잖아. 일반적으로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표준형으로 바꾸면 돼. 그래서 1번, 2번만 하시고 얘는 그냥 진짜 100% 무조건 외워.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풀어야 돼. 이거 접선의 방정식을 내지 않아. 나 증명도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죽어도 외워야 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외우는 걸로 합니다. 그럼 뭔 말이냐? 원이 있고 여기가 0,0이 있고 이 위에 점이 있는 거야. 점이 주어진 거야.
점이 준 거.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 이게 x1, y1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럴 때 이 원의 방정식이 r의 제곱이면 얘는 그냥 무조건 이래. x1, x 더하기 y1, y는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다 xx, y는 r의 제곱인데 여기다 x1, y1 대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돼. 그러면 제가 원의 중심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a, b가 되고 여기 위에가 x1, y1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그냥 똑같이 써. x-a, x-a, y-b, y-b는 r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x1, y1이 주어질 거 아니야.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x1, y1 이렇게. 그러면 x에 관한 계수가 되고 y에 관한 계수가 되면서 그냥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똑같은 논리죠. x1x, y1y는 r의 제곱이다. 이렇게. 괜찮냐? x1x 더하기 y1y는 r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외워. 쉬우니까 공식으로 반드시 외워야 돼. 한번 보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원의 방정식이 있고 위에 점 마이너스 2,6에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게 먼저인데 내가 방금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위에 한 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너희는 이렇게 써. 일단 이렇게 써. 봐. x-1, x-1, y-2, y-2는 25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고쳐 x1 -2 y1 여기다 6 이렇게 대입하면 끝이야. 이해됐어? x자리 하나에다가 -1을 대입하고 y자리 하나에다가 6을 대입하면 x의 계수가 되고 y의 계수가 되면서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지? 이 패턴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면 되는 겁니다. x절편, y절편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잠깐 이해됐냐? 요거 알아야 된다. 요거 알아야 돼. 외워. 제발 외워. x1x, y1y를 대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제발요. 제발 이거 외워야 된다. 제발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 너희들 너무 졸려해서. 외부의 한 점입니다. 잘 봐봐. 기울기가 동일한 것도 직선이 두 개 있지.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지면 접선은 하나밖에 없어. 다시. 기울기가 주어지면 두 개 있다고. 그 다음에 접점이 주어지면 하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외부의 한 점이야. 외부의 한 점은 공식이 없어. 그러니까 앞에서 엄청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외부의 한 점은 공식이 없습니다. 뭔 말이냐면, 자,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질 거야. 뭐 x1, y1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잘 봐봐. 원의 방정식에서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두 점이야. 아니, 두 개의 직선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두 개.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그럼 난 뭐 쓰겠냐? 이 접선의 방정식과 원의 중심 사이에서 D는 R. 여기 보면 문제 풀이 방법이 방법 1, 방법 2, 방법 3가 있단 말이야. 나는 뭐 쓴다고? 2번. 나는 방법 2. 방법 2. 알았지? 나는 방법 2만 써. D는 R만 쓴다고. 알았죠? D는 R만 써.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아무튼 나는 D는 R 써. 그래서 2번에다가 D는 R이라고 적어놓으면 돼. 이게 D는 R 쓰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의 거리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D는 R. 그러니까 다 똑같은 논리로 풀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에 한 점이 주어지면 D는 R 쓰고 싶은 거야. 무조건 D는 R. 이해됐나요? D는 R.
자, 이거 써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한 번만 보자. 문제 풀어주고 개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3,1에서 3,1에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에 그은 두 접선의 y 절편을 BC라고 할 때 생각해 보시고 보세요. 원의 방정식이 있고 3,1이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알고 있네. 하나는 얘야. 사실은 하나는 얘라고. 왜냐면 반지름이 똑같아. 근데 그렇게 이제 보지 마시고 지금은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건데 어차피 난 얘 구해야 돼. 맞지? 그러면 자, 외부의 한 점이 얼마야? 3,1이야. 또 하나 기울기를 모르지. 우리가 기울기를 모르니까 그 기울기를 m이라고 하는 거야. m이라 하면 이건 모르는 거야. 알았지? m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y-y1은 기울기 x-x1이다. 되냐 안 되냐? y-y1은 기울기 x-x1이다. 잘못 맞지? y-y1은 기울기 x-x1이다. 이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공식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y-y1은 기울기 x-x1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mx y 3m 플러스 1은 0이다가 되고 이해하고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0,0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1이다 이 말이야. d날 쓰면 되는 거지.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0,0까지의 거리니까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1이다. 이게 r인 겁니다. 괜찮냐? 이렇게 올리면 이제 제곱할 거야. 자, 제곱한다.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이거 제곱할 거야.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곱한 다음에 제곱한 거야. 그럼 이거 사라지고 넘어가니까 8m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m은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m이 0 나와. 기울 0 나오네. 그치? 0 나오지. 또는 m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 나오지 않아 더 이렇게. 그래서 m값이 2개 나오는 겁니다. m값이 2개 나오면서 기울기가 0이니까 얘도 해결이 되고 얘도 해결이 되는 거지. 됐냐? 여기까지 좋아.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상표 ABC에 넓히고 하면 됩니다. 자, D는 R일 때 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이거 메모 좀 해봐. 메모하고 나서 내가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이거 메모해봐. 메모 빨리.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혹 지워도 되냐? 지워도 돼? 자, 그럼 옆에다가 CF. 얘만 조심하면 돼. 문제가 살짝 바뀔 건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 똑같고 점 a가 1,3으로 바뀌는 거야. 3,1이 아니라 1,3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뭔 차이냐? 딱 요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1,3이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3이 있을 거 아니야? 따다당.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3이 됩니다. 지금 앞에 거하고 좀 다르지? 바꾸기만 한 거야. x좌표, y좌표만. 1,3이 되면 접선의 방정식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 그런데
이 녀석은 x축에 수직하면서 나와. x는 1이 하나가 나오지. 됐지? 자, 그러면 얘를 d는 r로 풀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보자. d는 r로 풀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보자. 봐봐. 자, 여기 1,3을 지나니까 y-y1은 기울기, 그 다음에 x-x1이다. 따라서 mx-y-m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d는 r 쓸 거니까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뭐가 되냐면 r이니까 1이 되죠. 자, 제곱할 겁니다. m제곱 마이너스 6m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 이항한 다음에 제곱한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m제곱이 사라져 버려. 그리고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m은 마이너스 8이 되고 m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 오를라 하나밖에 안 나와. 다시 내가 식으로 풀었더니 m이 몇 개밖에 안 나오지? 식으로 계산했더니 m이 한 개밖에 안 나와. 원래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외부의 한 점이면 무조건 2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식으로 풀었더니 하나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나는 기울기에만 집중한 거거든. 기울기에 집중한 거란 말이야. 아까 방금 전에 푼 거에서 이거는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2개가 다 나왔다고. m값이 0도 나오고 하나 또 나왔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얘는 기울기가 없어. x축에 수직하니까 기울기가 없는 거야. 맞죠? 기울기 없잖아. 그러니까 식에서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네. 그럼 너희들이 생각하면 돼. 답이 하나밖에 없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일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야?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x축의 수직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야 이 d는 r이 그 예외적인 상황이야. d는 r로 풀었을 때 모두 안 나오는, 식으로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왜 한 개밖에 없지? 이건 꼭 의심해야 돼. 왜 하나야? 왜 하나야? 수직인 게 있나 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 d는 r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9번 하나에서 2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야, 나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 사실은 나도 배고프고요. 너희도 졸리고 해서 잠깐만 끊었다가 했습니다. 원박 한 번만 더 설명 끝납니다.